네, 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녀에게 이제 현금을 계좌이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현금을 돌려받았을 때, 자, 이런 경우에 과연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현금이 아닌 또 다른 재산을 증여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개월 뒤에 다시 해당 현금을 되돌려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증여를 할 때도, 즉 계좌이체를 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되돌려 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현금 증여는 다른 재산과 다르게 처음에 이제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되돌려 받을 때도 똑같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증여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자,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상장 주식입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2개월 뒤에 해당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이 아니거든요. 현금이 아니고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낼 필요가 없죠.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때도 똑같이 이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여 취소는 이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이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최초의 증여와 나중에 반환 받을 때 2번 연속 이제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현금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자산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즉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경우에는 이제 당초 증여와 이제 반환 증여 모두 이제 과세를 제외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를 하면서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취소를 할 때는 이 취득세를 꼭 이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주식은 이제 다르죠. 주식은 부동산과 같이 이제 취득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증여 취소는 이 주식이 딱 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상장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괜히 또 증여세를 많이 이제 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를 취소하고 이제 그 폭락했던 가격, 그 낮은 가격에 다시 또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절세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여를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취소는 되지만, 즉 증여세는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 점 명심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를 했다가 5개월 뒤에 이제 해당 증여 재산을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5개월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최초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거든요.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취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초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이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받으면 이 반환받을 때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제 당초 증여는 증여세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증여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환받을 경우에는 처음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냈고 나중에 반환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아닌 이제 자산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공장을 증여를 했다가 12개월 뒤에 이제 해당 증여재산을 반환받았어요. 12개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경과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났죠.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이제 3개월입니다. 이 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근데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세법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제 반환받을 때는 증여세가 없었죠. 근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에 반환받을 경우,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환받을 때도 또 똑같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즉 최초에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또 반환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금인 경우와 현금이 아닌 경우가 좀 다른데, 자, 현금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할 때도 증여세,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 자,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내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냐, 또는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료 사장님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